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식량난 등 인도적 위기는 핵과 미사일 개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결과라는 비판인데요. 박형주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무부는 북한 주민의 안녕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도 현 상황은 북한 정권이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VOA에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자국민의 안녕보다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한 북한 정권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식량 부족 보도를 알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식량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한 것과 별개로 대북 식량 지원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인 한국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하는데 밀접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주 한국 정부의 800만 달러 지원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그동안 북한의 인도적 위기와 관련해서는 줄곧 북한 정권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1억 달러를 대북 지원 자금으로 책정하자 북한은 유엔 지원에 의존할 필요 없이 취약계층 지원 자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당시 VOA에 북한 정권의 핵과 무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금과 재원을 주민용으로 돌린다면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대북 지원 비용으로 요청한 1억 1,100만 달러를 완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중국에서 북한 여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는 등의 성범죄 규모가 연간 1억 달러를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국의 한 민간단체는 어린 소녀들까지 이런 범죄에 동원된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 있는 민간단체 코리아 미래계획이 20일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영국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성노예, 중국 내 북한 여성과 소녀들의 매춘과 사이버 섹스, 강제 결혼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 2년간 중국과 한국에 거주하는 인신매매 피해자 45명과 연구자들, 중국인들, 구출단체 관계자들을 종합적으로 면담해 작성됐습니다. 보고서는 수만 명의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중국에서 성매매 등으로 착취와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적게는 32위안, 미화로 4달러의 매춘 행위를 강요당하고 1000위안, 미화 146달러에 팔려가 강제 결혼을 하는 여성도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참담하게 이뤄지는 이 같은 지하거래의 전체 규모는 1억 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인터넷 음란 채팅에 동원된 9살 소녀, 3,500달러에 팔린 14살의 소녀 등 당사자들의 충격적인 증언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폭정과 가난, 압제로 점철된 가부장적인 북한 정권이 여성과 소녀들을 조국 밖으로 떠미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주민의 생존권과 인권 보장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한 정권 자체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정당하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모두 불법이고 반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과 중국 정부에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해왔지만 두 나라는 이런 실태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는 공화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 행위로서 공화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다면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공화국의 용상을 흐리게 하려는 적대 세력의 음모 책동에 의한 유괴 범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코리아 미래 계획은 각국 정부들이 탈북자들과 함께 중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국제협약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 내 외국 대사관들이 탈북자들의 망명을 수용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들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에 대한 중국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소 엇갈린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는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특히 미국과 중국이 북한 미래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주중대사를 지낸 스테이플턴 로이 전 대사는 20일 우드로 윌슨 센터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북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같은 비핵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북한 핵 보유에 따른 동북아의 핵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 does share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because it sees clearly the proliferation risks that North Korea having nuclear weapons poses in terms of Japan and South Korea feeling that they have the need for nuclear weapons.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했던 윈스턴 로드 전 대사는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갖고 있는 정당한 안보 우려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we may have to find a way to maintain stability with, at least for the near term, North Korea having nuclear weapons. 로이 전 대사도 미중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중국과 북한 미래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것은 중국이 미국과 상의 없이 멕시코의 정권 교체나 무력 간섭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과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비핵화 노력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다른 전망을 내놨습니다. I don't think China links the trade war to North Korea. China takes its steps on North Korea in its own self-interest, whether it's nuclear weapons or stability on its border. 로드 전 대사는 중국의 대북 역할을 무시해선 안 된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반드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희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21일 미국과 한국은 함께할수록 더 강력해진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미한동맹 차원의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주재한 미한 군 주요 지휘자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에 한국군은 역사적인 수준의 투자를 단행하고 이로 인해 미한 동맹의 전반적인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미한 연합 연습과 훈련에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피력해줬다면서 이에 우리는 적절한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며 신뢰도 높은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빛이 났다고 생각한다며 긴밀한 공조를 해준 양군 지휘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면서 미국의 태도를 더욱 강경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북 관계가 더 큰 긴장과 갈등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전 부장관은 20일 프랑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화염과 분노 등 북한과 충돌로 치닫던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 대응이 북한과의 외교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이고 지지를 받을 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첫 정상회담 이후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끈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외교가 위협과 압박에서 김정은과의 연애 편지 사이를 거칠게 오가는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양상을 보이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 등의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정기섭 위원장은 21일 VOA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워싱턴과 LA 등을 방문하며 특히 12일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서 열리는 개성공단 설명회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인들은 또 방미 기간 미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하며 LA 출신 연방 하원 의원 2명과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가 대북 사업가 등 중국에 체포된 캐나다인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의회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했습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21일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체포된 캐나다인 2명의 석방을 위해 중국 측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왔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며
의회 대표단이 이를 위해 중국에 파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